너희도 다 풀 수 있어. 첫 번째 문제가 0,-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곡선 LNX한테 그어준 접선의 엑셀편값을 구하세요. 엑셀편만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거저 먹는 거네. 그런데 P점의 좌표에서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접점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가정해야 되겠네요. 접점을 뭐라고 가정할까? T라고 할까? 그럼 y-lnt 접선의 기울기 값은 T분의 1 x-t 이게 이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n-lnt 글씨 너무 작게 보일 것 같은데? t분의 1 마이너스 t인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난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y절편? x절편? x절편 구하려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고 이 직선의 방식에서 x절편 값은 y한테 빵 대입한 값이죠. y한테 빵 대입한 값이 x절편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t-ln-t 플러스 t인가? 그럼 t값만 구해서 대입하게 된 녀석의 값이 x값 x절편인 것 같습니다. 나 지금 t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항해주면은 lnt의 값이 마이너스 1-n인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lnt의 값 이거라서 t의 값은 2의 1-n승? t한테 대입해가지고 x값 구하려고요. x절편값 bn이라면서요.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의 1-n승이고 바로 1 마이너스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n승이었어. 이거라고? 그럼 지워지나? 남는 게 n 곱하기 2의 1-n승이 남니? 네. 이게 bn입니다. bn 값을 대입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값 대신에 n 곱하기 2의 1-n승 분자의 값에는 n 플러스 1만 대입하라고요? 예. n 플러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n은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 비교할 거죠? 그럼 남는 게 누구야? 네, 2분의 1만 남나요? 이 문제는 시험본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까지만 쉬운 것 같아.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LN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어준 접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도형을 밑면으로 한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입체도형을 잘랐을 때 단면은 X축에 수직 있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LNX라고 y의 값은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이 있다고요? 너무 성의 없다.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이 있습니다. 근데 접선의 방식을 우리 외우고 있지 않나 이거? 누구라고요? 네, 2분의 x인가요? 이 접점 좌표는 누구죠? 2,1 확인해볼까? 이거 미분해서 2 대입하면은 2분의 1? 미분계수 2분의 1? 이 점에서 접하는데 문제 요구한 건 여기에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걸. 여기에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삼각형이 있을 건 이쪽에는 그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이런 거 맞나요? 이 점 좌표 1이죠? 그래서 범위를 쪼개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녀석이니까 부피일 거라서 문제 요구한 건 어디까지 단면적? 입체된 부피 어디까지야?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만 밑면으로 한다고? 여기 이 녀석의 값을 밑면으로 한다고? 그럼 여기까지인가? 이까지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피의 값을 구할 건데 부피의 값은 0부터 1까지 누굴 접근해요? 저 직선에서
아니 0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하냐고. 나 지금 4분의 루트 3 된 거 맞죠? 그 다음 세값은 누굴 적분하지? 아, 선생님 잘못했지 지금. 이거 잘못했죠? 위에 있는 게 저거 아니야? 이가 직선이라서 요거는 이건가요? 적분하려고요. 앞에 거는 4분의 루트 3 끄집어넣고 2제곱도 끄집어냈습니다. 4제곱분의 루트 3이고요. 적분하게 되면 이거 좀 생략할까? 3분의 1인가요? 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게 문제네, 요게. 4분의 루트 3은 끄집어낼 건데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제곱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럼 다 따로따로 적분해야 될 것 같은데? 산수만 좀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xlnx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놓고 나중에 대입할까? 적분 어떻게 하죠? u'의 값은 제3다로 v의 값은 lnx 적분했더니 2분의 x제곱 미분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lnx 이거 곱한 거 적분할 거죠. 곱했더니 2분의 1 x 적분했더니 네, C는 안 쓸게요. 답 작성할 때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lnx를 제곱한 거에 적분이 옛날에 해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남을 것 같거든? 제곱은 적분 어떻게 해?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적분하려면 괄호 속에 있는 게 1차식일 때만 가능해요. 치환해서 x를 t라고 치환해서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 문제점이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가 같이 섞여져 있어. 결국은 부분적분해야 돼. lnx의 제곱의 값은 처음부터 부분적분을 합니다. 치환적분을 해서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의 곱으로 또다시 부분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단계를 두 단계 거쳐야 되니까 상수 1의 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적분했더니 x, 미분했더니 2 곱하기 속미분 x분의 1 이건가? 맞나? 자,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적분했더니 x 곱하기 ln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을 적분해야 돼요? xlnx 되신 거 맞나요? 네,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의 루트 3 곱하기 숫자만 대입하려고요. 어이씨, 많기도 하다. 첫 번째 거는 2의 제곱분의 3의 제곱분의인가? 맞아요? 두 번째 거는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자연상수를 대입했더니 이거 1 대입했더니 되신 거 맞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 대입하려고요. 여기다 자연상수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상수 대입했더니 밖에 썼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 대입한다고? 빵!
빵. 이게 플러스 2?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숫자가 안 이뻐도 그냥 이게 답이겠네요. 12 제곱분의 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2대 2 하면은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 제곱 맞겠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계산할 거겠다. 이게 플러스 4분의 1 2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이거라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 마지막 2 플러스 2 마이너스 2까지 있다고? 계산되어지는 건 앞에 두 개, 이거 지워지나? 뒤에 거 4개는 4분의 4개 4분의 1 안 곱했어요? 이건 4분의 1을 곱했고 3개까지 안 곱해요. 이걸 안 곱했다고? 아이구야. 12분의 루트 3 빼기 8분의 루트 3. 12분의 1 빼기 8분의 1. 12분의 1 빼기 8분의 1. 24. 마이너스 24분의 1? 그 다음에 또 누구니? 마이너스 8, 2분의 하나 더 있었네. 이거 플러스지? 24분의 6루트 3이니까 24분의 6루트 3? 헷갈려. 잠시만. 플러스 8분의 24분의 5? 24분의 그 다음 이거 했고 마이너스 8이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네, 요게 답이네요. 산수가 복잡한 거 빼고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확률 문제인 것 같아요. 확률 문제인데 대진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 체육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해가지고 상위 4개 팀이 선발됐고 여기까지 이미 발생한 일이고 이 중에서 우승팀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우승팀을 결정하는 대진표는 A, B, C 3경기를 치르는 대진표 1과 XYZ 3경기를 치르는 대진표 2가 있습니다. 각 경기에서 한 팀이 다른 팀이 이길 확률의 값은 예선 순위의 차이로 결정이 됩니다. 상위팀이 하위팀을 이길 확률의 값은 상위팀이 하위팀을 이길 확률? 그 확률의 값은 1등인 팀이 순위 차이가 1이었을 때는 확률의 값이 P, 순위 차이가 2였을 때 확률의 값은 Q, 순위 차이가 3이었을 때 확률의 값은 R입니다. 1등하고 2등은 차이값 1이기 때문에 1등이 1일 확률의 값은 P, 2등하고 4등은 순위 차이가 2개 차이 나기 때문에 Q, 1등하고 4등은 3 차이 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의 값은 R입니다. 이건 다 1등이 이길 확률의 값을 PQR로 쓴 거네요. 그런데 단 비기는 경우는 없고요. 다 0.2분의 1부터 1 사이 있는 확률입니다. 지금 세연아, 너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읽지 않으면 설명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대진표 1에서 대회를 진행할 때 예선 1위인 팀이 우승할 확률의 값이 P1이고요. 대진표 2에서 대회를 진행했을 때 예선 1위 팀이 우승할 확률의 값은 P2입니다. 첫 번째, PQR의 값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P1과 P2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Q의 값하고 R의 값이 주어졌고 P1과 P2의 값을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고 P1과 P2의 값이 같게 되는 P의 값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할 일은 대진표 1에서가 1위인 사람이 이길 확률이고요. 얘가 이길 확률의 값을 P1이라고 얘기했고요. 대진표 2에서 얘가 이길 확률의 값을 P2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A경기, B경기, C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내가 지금 P1 값하고 P2 값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풀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P1, P2가 필요한데 PQR의 값이 좀 달라지니까 그냥 스몰 PQR로서 식을 세운다면 나중에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자, 먼저 대진표 1에서 생각해 보려고요. 대진표 1에서는 A팀, B팀, C팀, A경기, B경기, C경기가 펼쳐지는데
1위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A 경기에서 누가 이겨야 되지? A팀이 지금 우승을 해야 되거든? 지금 A 경기에서는 1위 팀이 이겨줘야 되는 건가? 그 다음이 B 경기에서 누가 이겨야 돼? B 경기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나요? B에서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는 1위가 올라가고 저기서는 2위가 올라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1위가 이겨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1위가 올라가고 여기서는 3위가 올라갔을 때도 1위가 이겨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승자를 가지고 지금 숫자를 표기한 거죠? 세연이 세 말 놓치고 있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X, Y, Z의 경기를 펼칠 겁니다. 이렇게 경기를 펼쳤을 때 첫 번째 X 경기에서 누가 이겨야 되는 거지? 3등이기든 4등이기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다음 경기에서 Y 경기에서 2등하고 3등이 붙었을 때 또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 올라간 게 4등이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4등하고 2등 중에 2등이 이길 수도 있고 4등하고 2등 중에 4등이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2등이 올라갔을 때 무조건 1등이 이겨야 되는 거지. 3등이 올라가도 1등이 이기고 누가 올라가도 다 1등이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1위가 세연이 이제 문제 읽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A 경기에서 1등이 이기려면 A 경기에서 1등이 이길 확률의 값이 뭐야? 일단은 네, R이죠? B 경기에서 2등이 이길 확률이 뭐야? 이거는 3 차이 나니까 R이었고 이건 1 차이 나니까 네, 문제가 P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1등이 올라가고 여기서 2등이 올라갔을 때 C 경기에서 1, 2등이 경기에서 1등이 이길 확률의 값은? 자, 여기서 1등이 올라갈 확률의 값은 R이었습니다. 2등하고 3등이 경기를 할 건데 차이값은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3등 못하는 3등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률은 뭐죠? 네, 그 확률의 값은 1-P입니다. 그럼 3등하고 1등이 경기를 펼칠 건데 1등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Q네요. 이거 두 개 합산한 녀석의 값이 P1입니다. P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R로 묶어주면은 P2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X 경기에서 3등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의 값은 R 4등이 이길 확률의 값은 1-R인가? 아니다. P하고 1-P인가? 1등 차이 나니까 여기서는 이길 확률의 값은 P고요. 여기서 이길 확률의 값은 1-P입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 3등이 올라갔는데 3등하고 2등이 경기를 펼칠 건데 2등이 이길 확률의 값은? 3등이 이길 확률의 값은 1-P인가요? 2등이 4등하고 경기를 펼친 거지 지금은? 2등하고 4등이 경기를 펼쳤을 때 2등이 올라온 확률의 값은? 여기서는 2등이 올라간다면 2등하고 1등이 Z 경기를 할 겁니다. 1, 2등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의 값은 1등이 이길 확률은? 1등하고 2등이 4등하고 1등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네, 이제 P2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 여기 빼먹었어요? 1등, 2등이 경기에서 1등일 확률, 1등하고 3등 경기에서 1등일 확률의 값은? 그럼 공통인수의 값은 4개 모두의 공통인수는 없지? 4개 모두의 공통인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2개는 P로 묶어주자. 밑에 거 2개는 그러자 1-P로 묶어주자. 꼴랑 이거라고? 근데 꼴랑 이거긴 한데 첫 번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첫 번째 건 숫자만 대비해서 산수하는 문제인 거잖아. 제일 처음에 아이고야 P1이라는 녀석의 값이 제일 처음에 0.8 곱하기 0.36 더하기 0.4 곱하기 0.7? 그럼 2개 더해주면 0.64? 0.64의 8배? 네, 그러네요. 0.512야? 그 다음 P2 값 구하려고요. P2 값이 산수가 좀 불편하네요.
0.6 곱하기 0.36 더하기 그건 똑같아. 0.4, 똑같아? 생겼죠. 그러네요. 아니, 앞에도 키만 빼도 똑같이 생겼어요. 0.64. 0.64의 6배라고요? 0.4 곱하기 PQ 곱했더니 384. 0.42 더하기 0.3 곱하기 0.8? 0. 누구니? 0.64? 0.64의 6배? 384. 0.384? 0.66의 4배? 164. 두 개 더했더니 0. 6, 4, 8. 두 개 P1과 P2의 값을 다 구했습니다. 근거의 값을 논술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는 선생님이 말로 얘기했잖아. 승자가 누구일 때 A 경기에서 누가 매칭했을 때 승자가 누구일 때 이거를 니네는 글로 쓰는 게 문제야. 글로 쓰실 거예요? 표를 작성하세요. A가 2. 표는 요 정도 선에서 충분합니다. 승자 확률. 그렇게 표시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로 풀어서 쓰려면 한참 써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건 풀었는데 두 번째 거는 확률의 값이 똑같아지도록 하는, 근데 숫자는 다르게 대입하라고? 숫자를 다르게 대입하고 확률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P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차수로는 2차 방정식인가? 3차 방정식인가? 일단 대입합니다. 이디어서 모르겠어. P1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값은 1이었고요. P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P제곱 마이너스 P. 여기. 네. 제가 P2 값 구하고 있습니다. (1-P) 곱하기 P 플러스 1. 우리 이디어서 그럼 두 개 갖다 오놔야 되죠 지금. 2차식. 갖다 오놔야 되는데 요거 하나 이항해버릴까? 아예 같은 걸. 그럼 이항해버리면 1-P로 묶을 수 있나요? 네. P제곱 플러스 1-P 곱하기 6분의 5 1-P 곱하기 어차피 P라는 녀석의 값 1이 될 수 있나요? P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았죠. Q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Q의 값은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가 1이 될 수 없으니까 나머지 것만 계산하려고요. 6배 했습니다. 6배하고 이항하려고요. 한 번에 될까? 6배를 일단 못하네. 6P제곱 마이너스 5P 5P 마이너스 10P 상수항이 5하고 1하고 4? 맞나 모르겠다. 맞아요? 3P의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입니다. 인수분해서 P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P의 값 1이 아니기 때문에 P의 값은 나 작년에 바보같이 풀어졌다. 작년에는 선생님 이거 2항 안 하고 전개했더니 3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조리집법에서 되게 고생하면서 풀어줬네. 멍청하게. 가라이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걸. 그러니까 작년엔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풀었다 멍청하게.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 니네들도 쉽고 딴 애들도 쉬워. 틀리면 안 돼. 쉬운 문제를 틀리면 일단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제 3번이면 충분히 아이들 사이의 변별력은 갖춰지거든? 논제 3번이 분수함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분수함수에서 A점 좌표는 A, A분의 1이고 A는 양수라고 합니다. 그럼 1사음에 있는 점 A점이 있을 건데, 그런데 A점을 지나고 길게 음수인 직선이 분수함수와 접하지는 않습니다. 즉, 분수함수 있는 점에서 선을 그렸는데 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가 A점 자체가 교점이잖아. 직선 그렸을 때.
접선이 아니래잖아. 아니, 교점이 두 개겠죠? 교점이 두 개일 건데 이 직선이 y축과 원하는 점은 P점이고요. x축과 원하는 점은 Q점인데 분수함수하고 A점이 아닌 점, 교점은 B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가 교점 두 개로 설명해 주네. 원점은 5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상황일 때 문제 푸세요. 두 번째는 이런 관계가 성립했을 때 문제를 푸세요. 삼각형 넓이값을 구하는 게 중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각형 OPQ의 넓이값을 구할 건데 절편값을 알고 있으니까 OPQ의 넓이값은 그냥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직가삼각형이잖아, OPQ는. X절편, Y절편이니까. 근데 서술의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3, 4분면은 그릴 필요가 없어서 1, 4분면만 그릴 생각입니다. 자, 분수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있다고 칩니다. 여기 어딘가 a점이 있다는 얘기니? a점 좌표값이 a, a분의 1입니다. 근데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직선의 값이 지금 대충 이런 직선이 있다는 얘기인가? 대충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을 때 a점이 아닌 또 다른 교점의 좌표는 b라고요? y절편이 p점이었고 x절편의 값이 q점이었거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자, a점에서의 선이 기울기는 음수라고 얘기했고요. 접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1번 문제 얘기했던 게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 PQ라고 설명했네요. 물론 AB의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AB의 수선의 발들 사이의 거리값이 PQ의 수선의 발들 사이의 거리의 2분의 1이라고 나도 되죠? 네. 그럼 뭐가 더 쉬우려나? 수선의 발을 구하는 게 나으려나? 발첩을 영어 일단 필요한 거는 P점, Q점 이런 게 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B점 좌표의 값을 B, B분의 1로 놓겠습니다. 분수함수의 값이 y는 x분의 1이니까 A, B 다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건 P점과 Q점이 필요합니다.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선 AB를 구하는 중인데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누구야? 빅백이 네, 이렇게 쓸게요. 네. A가 더 지금 큰 걸 그리냐, 선생님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합시다. A가 B보다 큰 걸 그렸죠, 지금 그림상에. 근데 실은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죠.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면 두 번 다 보여주면 돼. 근데 문제는 두 번 다 보여주게 되면은 풀이가 두 배가 되겠지. 애초 A랑 B 둘 다 정해진 수가 아니, 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두 번 풀어야 되잖아. A가 더 컸을 때하고 B가 더 컸을 때 두 번 풀어야 되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A, B 모두 다 임의의 그래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직선과 완화는 임의의 두 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만 A, B가 달라질 뿐이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되는 거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로만 풀어도 이거 한 가지일 때만 풀어도 일반성을 일치한다고 표현하고 서술하면 괜찮습니다. 일반성을 얘기해 주셔. 이 표현이 임의의 A, B라는 두 점에 대해서 이 한 가지 경우만 풀어도 충분히 일반성을 잃지 않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풀어도 괜찮다고 쓰고 B가 더 컸을 때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반성을 일치한다는 표현은 서술할 때 서술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일단 난 직선의 방식 구하려고 하거든. A-B분의 A분의 1-B분의 1입니다. 뭐 표현은 서술하는 건 니네 알아서 하세요. A가 B보다 클 때만 살펴보아도 일반성 잃지 않기 때문에 이때만 풀어도 일반성 잃지 않기 때문에 이 서술은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A가 더 큰 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B가 더 큰 걸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습니다. 요게 혹시 계산이 되나 이거? AB분의 마이너스 1인가? 네, 기울기 값은 AB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A, A분의 1을 지난다고 하려고요.
지금 A 값도 B의 값도 다 양수값이니? 둘 다요. 직선의 방식은 구했고 절편값이 필요합니다. 절편값 구하기 위해서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P점 좌표가 누구야? 맞아요? y한테 빵 대입한 Q점 좌표를 구하려고요.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를 약분했고요. b 곱했고 a 양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점의 좌표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풀어볼까? 어차피 여기는 길이가 PQ의 길이에 여기 AB 길이가 PQ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하니까 나 지금 여기 길이를 구할 생각. 여기 길이도 여기 길이의 절반인 거니? 그러면은 수사의 발이 B-A-라고 지칭하고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A-B-의 길이가 누군데요? B 빼기 A 빼기 A OQ 길이는 누군데요? B 근데 문제가 몇 배 관계라고? AB의 2배 한 녀석 이거랑 똑같다고요? B가 3 A가 3B인 걸 만족했을 때 문제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 삼각형 넓이 자체가 C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값이 4B? 4B 왜요? A에 대한 식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어 문제가? SA가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B의 값이 3분의 1 A니까 4 4에 그 다음이 B를 없애려면 3분의 1을 대입해야 되니까 A분의 4 몇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넓이의 값은 항상 3분의 8이라는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것도 할만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서술하는 거에 따라서 가감이 돼서 점수가 가감이 돼서 당락이 좌우될 거거든. AB라고 하는 선분의 1에 1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OPQ의 넓이의 값을 구하시고요. 그때 이 SA라고 하는 거에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도 구하고 0으로 갔을 때 극한값도 지금 구하라고 하거든. 먼저 넓이의 값을 A라는 문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지금은 방금 전처럼 A의 값과 B의 값이 3배 관계 있는 게 아니겠네. 지금 선분 A, B 길이가 아니라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필요한 건 지금 선분 A, B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선분 A, B 길이의 값은 A-B의 제곱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통분했더니 AB분의 A-B잖아. 그럼 AB의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낼까? AB도 끄집어냈고 분자의 A-B도 끄집어내면은 루트 속에 남은 값이 A제곱, B제곱이 남고 뒤에는 1이 남나? 네. 이제 되신 거 맞나요? 선분 AB 길이는 구했습니다. 근데 선분 AB 길이는 구했는데 이 값이 1이라고? 이 값이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넓이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삼각형 OPQ 넓이? 네. 삼각형 OPQ 넓이의 값은 어차피 이거잖아. 아까 왜 지워졌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값은 A 플러스 B, 높이의 값은 AB분의 A 플러스 B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A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랑 A가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만 필요하거든? 그럼 B라는 문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아까처럼, 아까는 첫 번째 문제는 A하고 B의 값이 3배 관계, 3배 관계 있으니까 한 문자로 표현하기가 수월했지만 지금 이 관계식에서 대입해서 푸는 건 거의 힘든 일이지 않나? 이걸 뭐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잖아. 루트 A제곱 B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값이 AB 그게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정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넓이의 값이 지금 2분의 1 곱하기 ab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거의 극한값이 필요한 거잖아.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넓이의 값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시간 다 나왔거든 지금? 첫 번째 이런 a, b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고 넓이의 값이 다만 한 문자로 표현된 게 아니고 a로 표현된 게 아니라 b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a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우리는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풀이 원칙이 일단 a가 무한대로 가면은 b의 값도 무한대로 가니? 여기 선분의 1이야 몇이래 문제가? 마이너스. 여기 선분의 1이 1밖에 안 된대? 여기 선분의 1 1밖에 안 되는데 이 점의 x좌표는 a가 무한대로 가면은 b 값도 무한대로 가는 거 맞나요? a가 무한대로 가면 b도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차수가 높은 걸로 분자분을 나누기 위해서 푸는 게 원칙인가요? 그럼 a의 차수하고 b의 차수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만. 근데 지금 대소관계 누가 더 크다고? 편집이. a가 크다고? 그럼 나는 지금 a의 최고차로 분자분을 나누기 해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내가 할 일은 분자분모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a 제곱을 가지고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려고 하거든? a 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a 제곱으로. 그럼 a 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b분의 분자에 있는 값이 플러스. 네, b의 제곱. 이거라고? 그럼 내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뭐만 필요해 이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a분의 b라고 하는 게 극한값은 누군지 알면 끝나는 거네? 그 a분의 b의 극한값을 관계식에서 구하면 되겠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그럼 여기서 a분의 b를 구하려면 양배 b를 곱해야 되나? 양배의 b를 곱하면 나는 오른쪽은 할 수 있거든? 이제 왼쪽은 니네 거야. 분자에 a를 곱했다는 말은 분모는? 분자에 b를 곱했다는 말은 분모에 b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 루트 속에서는 b제곱분의 1을 곱했다는 건가? 네, a제곱. b제곱분의 된 거 맞아요? 그럼 이거의 극한값 알파라고 한다면 a가 무한대로 간다면 우변값은 1? 진짜로? 아니. 왼쪽에 있는 값은 누군데? 형. 이건 0이고 준. 무한대분의 1도 0이야? 응. 좌변은 0이야? 네. 그러니까 알파의 값 1인 거네. 알파의 값 1이고 지금 알파한테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네? 알파한테 숫자를 대입하면 첫 번째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2입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리미트 a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a가 빵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리미트 a가 빵으로 갔을 때 a가 빵으로 가면 b는 어디로 가는 거야? b를 맞아요. a라는 녀석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가면은 여기 길이가 1인 걸 만족하면서 b의 값도 왼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a점 좌표 점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간격만 한 칸인 걸 유지한 상태에서 b점도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b의 값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a점이 x좌표 0으로 가면 b점도 x좌표가 0으로 가겠죠? 그럼 얘는 지금 0분의 0꼴인 거 아니야? 0분의 0꼴인데 극한값 어떻게 구해?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0분의 0꼴도 a가 빵으로 가고 b가 빵으로 가면 a분의 1과 b분의 1은 어디로 가요? 둘 다 무한대로 가나요?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지금 A분의 B의 극한값 가지고 풀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A분의 1이 큰 거야? B분의 1이 큰 거야? B분의 1이 더 큰가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B분의 1분의 A분의 1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값이 뭔데요? 어, 이거 맞아? 난 이거의 극한값이 누군지 알면 참 좋겠다. 이거의 극한값이 빵으로 왔을 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나? A가 빵으로 왔을 때? 이거 A가 빵으로 왔을 때 극한값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그러면 똑같이 한번 써볼까 그냥?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치고 지금 궁금한 거는 리미트 A의 값이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A분의 B라고 하는 거의 극한값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지? 그럼 대입하면 되니까. 이 빵분의 빵꼴로서의 이 녀석의 값이 이 식으로 구할 거지. 그럼 이 식을 변형한 거에서 구할 수 있나? 여기서 못 구하나? 그거를 좀 아, 이건 빵이지. A가 빵이니까. 얘는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1이어서 빵이야? 그러네. 이러기 가면 똑같이 1 나오는 거네. 이 값 1이기 때문에 1마 대입하면 누구예요?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무한으로 가든 빵으로 가든 극한값은 무조건 2가 되겠네요. 지금 설명하기 이해가 되시는 거 맞나요? 자, 이제 논제 4번입니다. 논제 4번이 푸는데 약 40분? 는 P1이라는 점이 1,0에 위치해 있니? P1은 1,0에 위치해 있는데 문제 설명 어떻게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P1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P2로 간 다음에 P2에서 P3로 간 다음에 P3에서 이렇게 뺑 간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점의 좌표 이렇게 움직인대. 물체 운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P1이라는 점의 좌표에서부터 출발한 녀석의 값이 원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데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 길이의 값은 1이 아니겠네. 널 이해 되시나요? 근데 문제가 어떤 얘기라고 했냐면 매개변수 T가 동경 OP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가계 크기래. 그러니까 P1이라는 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가 P1이 아니라는 얘기구만. 동경이 T만큼 떨어지는 점이 P1이래. 그랬을 때 P1의 좌표가 X1, Y1이고 그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린 원은 반지름기가 1인 원이거든? 근데 반지름기가 1보다 좀 작은 녀석이 있다고 해보려고. 이렇게 그렸고요.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 점의 좌표가 P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P1이 될 수는 없겠다. 왜냐면 n등분 해야 되는데 동경의 값이 몇이라고 얘기했냐면 동경의 값이 t라고 얘기했니? 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물체의 움직임이 내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 각이 t라고 하는 동경이 되도록 하는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쯤에 있다고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왜냐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여기다 지금 P1을 찍었을 건데 P1이 여기가 아니라고.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물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다며 지금. 그렇기 때문에 P1이라는 녀석의 값은 1,0에서 출발해가지고 1,0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 지금. 동경만 t인 거고. 그 OP1의 길이의 값은 1이 아니야. 움직이는 순간 길이의 값은 1이 될 수 없어. 1보다 짧아질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군지 알고 싶거든? 근데 P2라는 점의 좌표는 P2라는 점의 좌표 어디쯤에 있으려나? 그것도 상상이 안 되네. P1에서 P2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거 직선 쭉 그었을 때 저 풀면 저 직선이 P1은 1,0에서 출발을 하고 P2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P2라는 점의 좌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중인 거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중에 동경이 t가 되는 P1이라는 점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매번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하는 길이는 P1이라는 점이 동경 t에 따라서 P1이라는 점이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질 때마다 원의 이 속에 있는 원의 사이즈는 달라질 거야. 이해된 거 맞나요? R은 상수가 아닙니다. R은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중요한 건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X1, Y1이라고 얘기했는데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문제가 F1t, G1t라고 지금 표현했거든? 근데 내가 여기를 동경을 t라고 잡고 여기를 r이라고 잡으면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r 코사인 t의 r 사인 t란 얘기인가? 원 위에 점으로써? 그럼 f의 값하고 g의 값은 지금 r 코사인 r 사인으로 표현했는데 중요한 거는 n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거든? n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엔드노트 때 그러네. 사이가 이거는 실은 P1하고 P2 사이에는 엄청 각이 작을 건데 n이 커질수록 각은 작을 건데 여기 각이 n분의 2파이라는 얘기지? 네.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 각이 n분의 2파일 건데 저렇게 좀 일을 해서 n분의 2파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매번 n분의 2파이라고 풀기 싫으니까 n분의 2파이를 세타라고 하자. 전체 원의 중심각을 n등분하는 각.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 자체는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아니, 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어떻게 표현하지?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한 거 아니야? 매개면수 T라고 쓰니까 알파를 이용해서 P점 좌표를 표현하라고? 지금 P점은 R하고 T로 표현한 거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알파의 값이 들어가게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P트를 사인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알파하고 관련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알파, 세타, R, T라고 하는 녀석들이 변수가 좀 여러 개 있거든? 근데 지금 알파하고 R하고 T로만 표현한 녀석의 값을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알파로?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그래?
좋은 방법이 없나? 킬로미터를 이용 직선을 음. 편세타 x마이너스 1이었을 때 정직권 직선 사이 다시 아, 여기 이동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한 거는 P1이라는 점에 잡혀 1,0에서 출발했을 때를 제시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네가 P1이라는 점은 1,0에서 출발해. 출발하고 OP1, OP2, OP3, 여기서 모순이네, 지금? 얘네 선생님 지금 OP1이라는 길이하고 OP2라는 길을 다르게 잡았잖아. 물체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네. 해석을 잘못했네. P1이 저 원안에 있어야 P2도 저 원에 있어야 되긴 그러네. 그럼 물체 움직임이 P1이라는 점이 애당초 1,0에 출발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 있는 동경이 T만큼 되는 순간 P1의 좌표가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실은 이 원에서만 이 원 속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다 그 정도 그럼 여기다 찍을까? 여기다 P2를 찍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각 P1과 P2를 연결했을 때 P1과 P2 사이 여기 P1, O, P2라는 여기 사이에 각 있지? 이게 n분의 2 파이 세타인 거야? 저긴 가 그러면 P2의 동경이 누구야? P2의 동경이? 사인 세타 플러스 T야?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금? 시시각 변을 근데 세타로 일단 바꾼 데 성공해야지. 세타로 바꾼 데 성공해야지. 세타로 표현된 녀석의 값 알파로 바꾸지. 그럼 R과 T로 구성된 녀석의 값을 세타로 바꾸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최초의 문제 여기 있는 그림의 반절 미래 현혹되면 안 돼. 얘는 어. 바로 출발 지금 문제는 P1이라는 점이 OP1이라고 하는 동경이 지금 P1 이때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반지름이 1이 있는 원 위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 이건 임의의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는 녀석 위에 있는 점인 것 같아, P1은. 그러면 P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한다면 P2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리고 그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반지름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저 움직이는 시시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월드 근데 P1이라는 점하고 P2라는 점에 대해서 P1과 P2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 근데 P1과 P2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거든?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그게 무엇과 똑같을까? P1과 P2 사이의 기울기가 P1과 P2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무엇과 똑같을까?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생각해봐. 11번 물체 운동은 이렇게 움직인다며. P1에서 P2로 움직인다며. 기울기가 좀 지금 P1이라고 하는 점의 움직임은 샘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지만 P1이라는 점은 움직임이 기울기가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점점 작아져요.
잘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P1이라는 녀석이 실은 P1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그때 이 P1이라는 점의 좌치에 대해서는 이 점에서의 P1이라는 점에서의 방향 자체가 이쪽 방향이지. P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P1이라는 점에서의 이 어떤 임의의 곡선에 대한 P1의 자취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그게 P1, P2의 기울기랑 똑같아. 연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똑같다고 놔야 돼 지금. 먼저 P1과 P2의 기울기부터 구하려고. P1과 P2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힘내자. 이거 전개한 다음에 계산해야지. 전개한 다음에 계산하자. 헐. 나도 하고 싶다. 사이즈. 나 미쳐버려. 헐. 사인 제타. 피. 사인 피. 사인 피. 자, 기울기 구합니다. 누구의 누굴 뺄까? 이 앞에서 이거 뺄까? 빼주면은 R 코사인 T로 묶을 수 있고 1 코사인. 네, 진짜 1마이너스 코사인. 됐죠? 여기서 이거 빼려고요. 월 사인 T로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타. 맞겠니? 네.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했고요. P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지? P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P1의 방향인 거 아니야? 저거지. 아. 된 거 맞아요? 이게 P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순서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구했습니다. 이건 서로 똑같아야 될 겁니다. P1, P2의 기울기와 P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될 겁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세타는 들어있네. 지금 할 일은 세타를 이제 알파로 바꾸는 일이 남았잖아. 세타를 알파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겠지? 귀찮으니까 이 왼쪽 걸 좀 이쁘게 만들까? 분자부터 R 코사인 T가 누구야? F1이야? 그리고 R 사인 T의 값이 G. R 코사인 T의 값이 R 사인 T의 값이 이건가? 내가 지금 이 값들 밑줄 친 값들을 바꿨던 이유는 난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 알파인 거 알거든. 사인 세타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눈에 잘 들어오게끔 하려고 이렇게 바꿨어. 이 값이 F1 프라임 분의 G1 프라임이에요? 대각선끼리 곱하려고요. 뭐가 나올 것 같지?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이 필요하거든. 그래야지 알파를 대입할 거거든.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곱하려고요.
쓴 거 대각선계 곱했는데 이해되셨나요? 그럼 1 코사인이 나오도록 썼으면 좋겠는데 사이언스 소리 좋습니다. 뭔가 이쁘게 나오는데? 원 사이언스 사이언스 되신 거 맞나요?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누구였냐면 사인분의 1 코사인 값이 알파였거든? 그럼 사인으로 나누게 해주면 이게 알파인 거니? 네. 문제 뭐가 필요하다고? F1과 G1의 값은 알파를 표현되는 거였어? 어이씨, 그런데 알파는 나오긴 했거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F1 프라임 G1 빼기 F1 G1 프라임 곱하기 알파의 값이 F1 F 프라임 더하기 G1 G 프라임이야? 네. 여기서 F1과 G1이 궁금하다고? 아이씨, 어디서 바꿔, 이거는? 앞에 부분은 F1의 지역이 알파 5분 뒤에 건 F1의 지역 G1의 지역 미분하고 이야. 좌변값이 누굴 미분했다고? F1 G1 가운데 마이너스인데? 뒤에 건 이렇게 뚜껑을 이걸 뭐 적분해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적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뒤에 건 쉬운 거 뒤에 건 2배를 해준다니까? 이렇게 많이 없으니 조금 일이 많은 모르겠다. 누구나 대입해 볼 걸 그랬을까? F1 값이 누구였지? 내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이걸로 풀 그렸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건데 이거 그냥 대각선끼리 곱해서 풀었으면 문제 안 생겼을 거거든? 선생님 귀찮아서 지금 요거를 다시 F1 지원이라고 놓고 푸는 바람에 산수가 어려워요. 처음부터 애당초 이 녀석의 값 미분한식을 써버리고 했으면 더 편했을 거야. F1이 코사인 그러면 이걸 정리해가지고 표현해서 알파 값 눈에 안 보일까 봐서 이렇게 다시 치환했었거든? 다시 대입하려고요. 코사인 G1이 얼사인 T였으니까 근데 F1의 값을 미분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얼사인 다시 한번. F1을 미분한 게 누구지? 월등히 월등히 R은 상수가 아닙니다. T분의 T열 자, 지온 프라임 값이 누구야? 프라임 사인 T 사인 이거야? 야,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야 돼. 내가 돌아버리겠다. F1과 지온을 곱하세요. T G1 맞게 곱했니? 그 다음에 F1과 지온 프라임?
R 프라임 사인 제곱 제곱 사인 제곱 T 네. 지워지는 거 있냐? 저 더하기 이뻐졌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알죠. 이거야? 그런데 이거 오른쪽 거 해야 되지. FF1 곱한 거? F1 F 프라임?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사인 T 인트 사인 제곱 T 제곱 사인 제곱 T 하면 R은 양수값이죠. R로 약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R의 값이 물 프라임 사인 코사인 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값이 R분의 R 프라임이야? 네 이거는 ln R인가? 마이너스 알파 t인가? 저건 아니다. 근데 t가 빵이었을 때 R은 누구라고? 동경이 빵이었을 때는 5P1에서 P1이 1,0이었나? 1대입하고 빵 대입하면 C가 누군데? 1A0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것 자체가 ln R인 거고 t라고 하는 녀석의 동경 t라는 녀석의 정체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t 승의 값이 R이라고? 그럼 나는 지금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네? P1이라는 점의 좌표가 R 코사인이었나? 코사인 T에 R 사인 T였나?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거는 괜찮아. 그냥 구경한 거야. 못 풀어도 전혀 상관없어. 왜? 모든 애들이 못 푸니까. 모든 애들이 못 푼 거는 못 풀어도 돼. 하지만 한두 번 경험하면 끄적댈 수는 있지 않을까? 딴 새끼보다 세 줄만 더 쓰면 합격하는 거야. 딴 새끼 한 줄 썼는데 니네 세 줄 쓰면 합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더 쓰기.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와우 이건 쉬워.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 아, 몰랐었나? 알고 있어요? 네 이게 P1이라는 점이라면 방금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거리.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미분해? 이거 미분해? 앞에 거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 코사인 t 네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사인 T C T 코사인 이게 지금 각각 미분한 거죠? 내가 뭐 잘못했어? 속미분 알파의 값을 쭉 빼먹었어? 간격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냥 앞에 하나 뒤에 거 하나만 그러지 않나요? 이건 알파 t가 없지.
저는 기억으로 이게 알파를 빼먹었나? 자, 이게 속력 구하려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게 되면 가운데 거, 그러니까 2AB에 해당하는 게 가운데가 플러스죠. 여기서 2AB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죠. 그거 소거될 것 같은데? 그럼 제곱만 필요한 거지, 이제. 앞에 거 제곱한 거, 이거 제곱한 거. 앞에 거는 코사인티고 뒤에 건 사인티. 다시 한 번요. 얘기해 보실래요? 완전히 A-B 플러스 B라고 하기엔 앞에 코사인티고 되고 뒤에 건 사인티고 됐잖아. 네가 그러시면 선생님 다 써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잠깐. 헷갈려. 자,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은 2알파 2에 마이너스 2알파 t 사인 t 코사인 t. 이 앞에 거 제곱했을 때 2ab. 그 어디서 얘기하신 거? 어. 뒤에 거 제곱하게 되니까 아닌도 되지 않아요, 이제? 네. 가운데 거 얘기하신 거. 네. 이제 남은 녀석의 값은 이제 이거 제곱한 거. 코사인 제곱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인 제곱 수고했습니다. 1.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뒤에 거 제곱한 거 쓰려고 하거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요. 이게 속력입니다. 이 속력의 값 중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2분의 1은 알수 2의 마이너스 알파 t는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요게 거리입니다. 실수배된 녀석의 값을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적분하려고요. 지수함수 적분하려고요. 속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까지 분모로 가요? 지수함수의 적분은 그대로인가? UD 방법에서 빵D 방법 빼. UD 배터리 누구야? 이거 빵D 하려고. 그냥 알파.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알파분의 루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유승? 되신 거 맞나요? 극한값 구하래. u가 무한으로 간대. 리미트 u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은 누구예요? 이게 2의 알파 유승분의 1이니까 이게 빵인가? 그래서 극한값은 알파. 제곱. 두 번째 건 할만하네, 그지? 첫 번째 게 지금 문제는 물체 운동이 좀 해석이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가끔 있잖아. 한양대 이상급의 학교를 간 애들은 이런 문제를 기라성같이 막 푸는 애들 있어. 뭐 옛날 서준이 같은 애들 있잖아. 막 그런 애들은 막 쟤네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막 풀어내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그런 학교 가라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딱 40분 걸렸네요. 실은 이 문제 선생님 시행착오 겪어줬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잘못된 길을 유도해 줬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원래 작년까지는 코사인 제2법칙으로도 풀고 시도해주고 뭐 직선의 방정식부터도 풀어주고 잘못된 길을 안내해준 다음에 제대로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니네 지쳐서 졸릴까봐 내가 그 과정을 생략했어 지금. 빨리 봐. 생각해도 저기다 코사인 대입하고 미치지. 그래서 옆길로 세면은 선생님 정답으로만 향해 가지 않으면 너무 지쳐버리니까 정답으로만 향해 갔거든. 어쩌면 직방이 시키다. 너 이미 지쳤죠? 아니, 9시까지.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할게요.
아빠 못 오신다고? 모르실 거라서. 아, 못 오신다고? 선생님도 시는 8시까지 하고 싶어. 어? 괜찮을까요? 아니요. 시험 끝나고 현호가 지금 영상으로 보겠다고 하거든? 아, 안 오네요? 영상으로 보겠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좀 미뤘다 보겠대. 얘 보시는 건가요? 이과야. 이거 지금 시험은 어지간해서는 세네 번도 치지 않아요? 자, 경희대학교 일요일 거로 가겠습니다. 자, 시험 끝나고 2시간 할게요. 오늘 8시까지만 합시다. 네. 네, 좋죠? 되게 많다. 논술 시험 2시간 이상 하는 거 지쳐서 힘들거든. 자,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남은 시간을 보냅시다. 이거 읽어야 돼요? 보통 쓸모없다고 하는 건 알잖아. 근데 뭘 줬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뭘 사용할지 정도는 떠올려 봐야 되니까. 첫 번째 준 건 삼각함수의 정의 줬고, 두 번째 건 뭐 속도 설명했고, 극대극소 설명했고, 부분적 분 설명했고, 확률값, 배반사건일 때 확률, 똑같은 걸 포함한 순열 설명했고, 타원에서의 접선만 새롭다.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같이 공식을 줬네. 이런 공식은 세연이 같은 학생들을 위해 주는 것 같아. 기하 공부 열심히 안 했을 때 공식이라도 주어지면 덤빌 수 있으니까. 어때요? 야? 아,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저 벡터까지. 네, 벡터까지 했어요? 네, 공간 도형이 네. 결정이 있어요. 저 인간도 싹다 아, 벌써 다 까먹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보면 또 생각나. 보면 생각나지 지금 생각내라면 무슨 근데 그 공간도형 파트가 만약에 논술문제로 출제되면 남자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애초에 그거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보통 학교는 전체적으로 출제해요? 아니면 확통을 출제하는 게 딱 있어. 조건법률 제일 많이 출제. 네. 그리고 그냥 누구나 확률을 안 배워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근데 좀 약간 좀 꼬여져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확률 그냥 구하는 거. 경우를 막 분류해서 푸는 거. 그리고 이항분포, 정규분포 이쪽 파트를 출제한 학교도 있고. 다? 골고루 하시게 나오네요. 통계 다시 한 번요. 미적분만 보는 학교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미적분만 보는 학교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 네. 선택하고 본다고 해놓고 선택 과목 본다고 해놓고 미적분까지만 시험 보는 경우가 많아. 성대가 그래. 성대가 여태까지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본다고 이전에 발표해놓고 실제 기출문제는 미적분까지 본 경우가 많았거든. 아니 성대는 지금 나오고 하는 게 미친 거죠. 성대 논술은 성대를 시험 보러 간 애들은 시험 문제가 성대는 얽게 출제 안 해. 얽게 출제 안 하는데 그럼 모두 애들 문제 답은 구할 수 있어. 근데 서술이 완벽해야 돼. 뚫기 되게 힘들어. 우리가 노리는 거는 조금 불완전해도 옆에 에스케이프보다 그냥 한두 줄 더 쓰는 것만으로 합격하는 거. 그게 선생님 노리는 거거든? 그런데 완벽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쉽진 않아.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거든. 4번은 자, 2022년도 경희대 논술 일요일 논술이거든? 토요일 날 본 거는 아까 했던 게 토요일 날 본 거고 일요일 날 본 거거든이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얘기했고 제일 큰 속에는 원은 제일 큰 원을 반지르면 1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림의 1과 같이 두 변과 내저번에 모두 접하는 원을 각각 P1, Q1, R1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이 있어. 이 세 원은 사이즈가 좌우에 있는 사이즈 Q1과 R1 사이즈가 똑같을 것 같고 P1 값은 사이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세연이 듣고 있죠? 네. 네, 손 그만 좀 움직일까요? 네. 그런데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pn보다 위쪽에 있는 게 얘 같은 거. 여기 바로 있는 게 p2인 것 같아. p2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p2, q2. 여기 있는 게 r2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계속 작아지는 원들을 계속 그리나 봐. 그랬을 때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몰라도 될 것 같고 각의 크기 세타인 읽어야 되겠다 이거. 각 비의 크기였어요. 각 b의 크기가 세타면 오른쪽 각의 크기 c도 세타일 거고 a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죠? 문제 요구한 게 첫 번째 문제가 원의 둘레 합의값을 모든 원의 둘레 합의값을 구하래. 원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작은 원을 계속 그릴 거니까.
그 모든 원들의 둘레 길이 합의 값을 코시컨트하고 시컨트를 가지고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D1, D2, C1, C2, C3? C1, C2, C3는 보이고 D1, D2의 값도 보이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꼴로만 쓰라고 그냥. 뚫어놓고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네. 이거는 그냥 등비급수 매매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만 보고 자,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가장 큰 원의 중심에서 수선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각이 세타라는 각을 2등분하려고요. 그럼 여기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2분의 세타인가? 작은 원의 중심 있죠? Q1. Q1의 반지름은 Q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작은 원의 중심하고 큰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의 길이는 1 플러스 Q인가? 수선발 내린 녀석의 값은 수선발까지 길이의 값은 1 마이너스 Q예요? 아, 네. 여기 각은 동의각으로 2분의 세타인가요? 끝났네. 이런 문제 많이 풀잖아 우리가. 사인 2분의 세타의 값이 1 플러스 Q분의 1 마이너스 Q라고요? Q 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곱했더니 사인 2분의 세타 Q 사인 2분의 세타 1 마이너스 Q 이항했더니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 Q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 그럼 반지름 Q라는 녀석의 값 자체가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라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원들 사이즈하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원들 사이즈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최초의 원 있잖아. 최초의 원. 최초의 원의 둘레는 몇이라고요? 최초의 원의 둘레는 2파이? 이걸 초항으로 해가지고 이걸 두 번째 항으로 하게 되면 이쪽 왼쪽 밑에 있는 원들의 둘레의 길이 합은 이걸 초항으로 잡으려고 이걸 초항으로 잡으면 산수가 불편하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 방향의 모든 원들의 둘레의 합을 구하려고요. 그게 뭐라고요? 1 마이너스 저 Q 써야 되죠? 이거야? 네, Q 플러스 아니 그 계산도 이제 하려고 이거 대입하려고 대입하면은 1 플러스 사인에서 1 마이너스 사인 뺀 거야? 2 사인인가? 2 사인의 값이랑 분자인 2를 약분해요? 저기가 두 배로 네 여기다 이제 2배도 해야 되죠. 나와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이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 건 다 계산한 거죠? 이제 위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4파이 네 맞아요. 만약에 4파이 빼려고요. 지금 여기는 원의 반지름 값은 1 여기 원의 반지름의 값은 P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선발 내렸습니다. 여기 반지름이 P이기 때문에 여기 1-P인가요? 여기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플러스 절반은? 2분의 마이너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네. 사인 세타 지금은 사인 코사인을 왜 얘기하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1 플러스 P분의 1 마이너스 P라고? 근데 이 값이 코사인 세타고? 그럼 P의 값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 마이너스 P분의 2파이 값이 여기 있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이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뭘 빼자고요? 이 원은 한 번만 더했었는데 세 번 다 더했어? 그래서 2파이를 두 번 빼야 돼요? P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P의 값 대입했더니 2 코사인 세타였는데 2는 약분하려고요?
맞게 계산했나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거 사인의 역수가 그 다음이 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냥 2파인가? 여기 있는 거는 코사인분의 코사인은 파이여서 3파이 빼기 4파이니까 마지막은 마이너스 파이로 끝내야 되겠네? 코사인분의 1의 값이 시컨트인가? 다 바꿨습니다. 얘가 우리가 찾는 값이네요. 등비급수만 알면 될 것 같아. 이건 애들이 안 틀릴 것 같죠? 너희도 안 틀리고 딴 애들도 안 틀리고. 틀리면 끝장이야. 이런 문제 시험 보러 가지고 수능 논술 보러 시험만 보러 가서 딴 애들이 다 맞출 법한 문제를 틀려버리면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그게 떨어지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 쉬운 건 틀리면 안 돼. 삼각형의 세변 길이 값이 합해서 G세타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세변 길이? G세타분의 F세타, G세타분의 F세타에 0으로 왔을 때 극한값과 2분의 파이로 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삼각형의 세변 길이 합의값이 필요한데? 세변 길이 구하자. 지금 요만큼의 반지름 길이가 1이라며. 여기 가게 크게 2분의 파이만 세타였나? 그럼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1은 몇이라고요? 탄젠트인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길이의 값이 원 밖에 점의 접점까지 길이, 원 밖에 점의 접점까지 길이 똑같은 거 알고 있죠? 근데 여기 길이의 값 1이라면서요. 절반의 가게 크기 2분의 파이였나? 2분의 세타? 뭐라고 방금 미시 부렸죠? 여기 길이가 누구라고요? 아, 네, 코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요? 뭐가 우래? 진짜 먹고 봤어. 자, 여기 길이는 코탄젠트 2분의 세타네요. 그럼 둘레 길이 구할 수 있겠네? 둘레가 누군데요? 이거 탄젠트 2개? 코탄젠트는 몇 개야? 오늘 서연이 안 좋으니까 겁나 좋다. 자, 끝인가? 됐어요? 네. 이걸 대입해서 극한값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극한값이 쉽지는 않으려나 쉬우려나? 세타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G세타 다 쓰려고. 아이고, 쓸 것도 많네. 근데 빵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 도대체? 무슨 꼴인지는 확인해야 되잖아. 빵 대입하면 빵이잖아. 빵 대입하면 이건 뭐야? 이거 무한대야? 아이씨, 근데 이거 빵 대입하면 무한대? 얘는 빵 대입했더니 파이 파이는 지워져? 그럼 얘는 빵이네?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서 삼각함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최고점 계수 비교할 수 없잖아 이거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탈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얘가 무한대인 이유가 분모가 빵이기 때문이죠. 얘가 사인분의 코사인인가? 곱할까? 이걸 곱하면 뭐 해결될까? 4 사인 2x 분자값 이게 사인분의 1이었지. 얘가 코사인분의 1이었나? 자, 이 중에서 빵 되는 게 누구야? 이거 빵이냐? 이것도 빵 나오니? 된 거 맞아요? 얘가 누군데요?
4 4. 4분의 파이? 파이 사인 아, 안 곱했어? 아니 이것도 빵인가? 그럼 4분의 2파이? 이걸 곱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네. 빵분의 무한대에서 삼각함수는 분모가 빵인 녀석이 값을 살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걸 곱했네. 이번에는 니네가 답해주겠다. 지금은 2분의 파이로 간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타의 값 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대. 뭐 하고 싶은데? 일단 대입을 확인해 볼 거야. 2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무한대? 빵? 루트 2파이? 아네 루트 2파이 아닌데? 2루트 2파이인데? 사기꾼들아? 아 2루트 2파이? 네 그래도 루트 2파이? 지금 요 값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 근데 분자열 중에 무한대로 가는 게 없네? 그럼 무한대 왜 숫자인가? 빵인가? 찝찝하지? 뒤에 그럼 뭘 곱하지? 뭐 곱할 거야? 사인 아, 코사인을 곱해버릴까? 근데 2분의 파이 대입해서 코사인을 곱한 이유가 뭔데? 아, 빵이니까? 이 사인 얘가 사인 사인 제곱 사인 얘가 누구야? 사인 분의 1이지? 이건 지워지나? 네 제곱이 마이너스 파이 아니 사인 이 중에서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값이 들어있는 건 다 빵이야? 남은 녀석의 값은 이거만 남았어? 이 사인 2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2? 제곱은 아, 이거 4까지 다 지워지는 거지. 2분의 파이. 빵으로 가든 2분의 파이로 가든 똑같은 극한값을 가지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PQ라는 두 점의 좌표가 있대. PQ라는 두 점의 좌표가 있는데 T가 빵이었을 때 각각 원점과 Q0에서 출발해가지고 속도의 값은 V1T하고 V2T의 값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물체의 움직임이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지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수직선상에서 운동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치의 값이 P점의 위치의 값을 FT라고 셈이 쓰고 Q점의 위치의 값을 GT라고 쓴다면 이 속도 자체가 F'T하고 G'T라는 거야? Q0 처음 출발하는 점 Q0는 Q점이 출발하는 점이지 Q점의 출발점이 A보다 큰 모든 Q0에 대해서 A는 뭔데 또? A는 구하는 값이야? A보다 큰 Q0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서 PQ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T가 0과 1 사이였을 때 안 만난다고? 만날 땐 어떨 때 만나는 거야? 위치가 같을 때 만나는 거야? 그럼 만나지 않는단 말은 T의 값이 0과 1 사이에서 FT 마이너스 GT 같지 않다는 얘기구만. 네 그럼 요점은
첫 번째 건 지금 이거니? f 프라임 t 마이너스 g 프라임 t의 값이 코사인 2분의 파이 t를 준 거야? 그럼 적분하게 되면 ft 마이너스 gt의 값이 적분했더니 속미분하면 2분의 8을 곱해야 되는데 적분했으니까 사인 2분의 t 그 출발을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했나? 이건 원점? 이건 q0? 빵 대입한 게 마이너스 q0 해야 돼? 이건 빵 대입은 빵이잖아. 그럼 c의 값은 마이너스 q0인가? 이게 성립하는데 이게 빵이 안 나와야 된다고? 네, 0과 1 사이에서 그럼 0과 1 사이에서 이게 빵이 아니란 말은 0과 1 사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q0가 안 나온다고? 그럴 수 있는 a보다 큰 모든 q0를 찾으래. 이거 맞아요? 그때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0과 1 사이에 2분의 파이 t는 0과 2분의 파이. 그럼 이 값은 그림이 이건가? 여기가 x축, y축,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파이분의 2. 그런데 그 모든 함수값, 0과 1 사이에서의 모든 함수값이 q0가 아니면 돼? q0는 상수함수고 그럼 q0는 어떻게 돼야 돼? q0의 값은 파이분의 2보다 큰 하나 타도 되고 q0의 값은 0보다 작거나 나타도 돼? 근데 어떤 숫자보다 큰 모든 q0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며?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파이분의 2보다 큰 하나 타야 돼? a라는 숫자 자체가 만약에 100이면 a의 값이 100이면 100보다 큰 q0 아니 여기 100일이라고 한다면 안 만나지. 그러니까 파이분의 2보다 크기만 하면 교점이 없죠. 하지만 선생님 a의 값이 마이너스 5면 어때요 선생님? 마이너스 5보다 큰 상수함수 그렸을 때 교점이 무조건 있을 때도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a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파이분의 2보다 커왔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파이분의 2입니다. 두 번째 거 똑같은 거 아니야? f 프라임 t, g 프라임 t의 값이 t 코사인 4파이 t? 근데 0부터 1까지인데 이건 주기가 누구야? 2분의 1인가 주기가? 맞나? 4파이분의 2. 주기 2분의 1? 그럼 0부터 1까지 그리라고? 적분했습니다. 아이씨 망했다. t 코사인 4파이 t 값을 적분하려면 u'은 코사인 t 4파이 t. 너희년 너 지3다로 3다. 네. 적분했습니다. 4파이분의 2의 사인 1. 4파이 t 코사인 t. 야 이거 어렵다 이거. 16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이거 할 수 있나? 빵 대입했습니다. 좌변이 마이너스 Q0입니다. 세연아? 빵 대입했던 얘는 빵이고, 이거 빵 대입하게 되면은 16파이 제곱분의 1?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Q1 마이너스 마이너스 Q0? 16파이 제곱 분의 이래야지 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Q0 나오나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이 값이 빵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 값이 빵이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4파이분의 t 사인 4파이 t 16파이 제곱분의 1 코사인 4파이 t Q0 플러스 16파이 제곱분의 1 이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는 저항수 최대 0과 1 사이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 최소만 구할 수 있는 그러네요. 최대값보다 크던지 최소값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럼 이걸 최대값을 뭐 주로 구하냐? 최소랑 최대 극점은 언제 발생해? 저게 0인데 P가 8분의 1? 8분의 3? 네, P가 0인 것이에요. 8분의 5? 8분의 7? 그때만 극점이 발생하나? 그럼 이걸 HT라고 놓고서 극점의 좌표의 값을 구할까? 선생님 8분의 1 대입하는 중인데 돌아버리겠다. 2분의 파이 1이 제곱 빵? 8분의 3 대입하려고요.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을 대입했습니다. 빵? 까지 8분의 5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건 빵이고 8분의 7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7거예요. 파이브 7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32파이브 이게 극대점이자 최대값인가? 이게 극소자 최소인 거예요? 나의 바램은 Q0 플러스 16파이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세기값이 32 같으면 안 되죠? 그럼 교점이 있죠? 아까는 위아래 비어져 있으니까 동호를 했습니다. 지금 동호가 있으면 안 되죠? Q0 플러스 16파이 제곱분의 마이너스 32파이분의 7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의 바램은 Q0의 값이 30 통분해야 말아. 12파이 제곱분의 파이 마이너스 2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돼? 12파이 제곱분의 파이 마이너스 2보다 네, 최소값 12파이 제곱분의 이게 최소값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